영화라는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늘도 입등반을 시작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프로 영화 토크쇼 시네마운틴 시즌2 인물열전. 예헤이! 시네마운틴의 셰파 소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계 고상돈 김남준 씨의 베프, 우리 남준이의 짱친, 남준이의 아삼육, 남준이의 영혼의 단짝 장항준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남준이 단짝이 됐어요. 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남준이는 이제 김남준, 네. 그쵸? 네. BTS의 RM의 RM. 본명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항준이 감독님이 진짜 네. 최고의 한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방탄소년단 RM, 알쓰린잡 MC 출경, 장항준과 호흡. 사실 이 얘기가 이제 좀 저는 좀 예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나 RM이랑 같이 방송해. 그러길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뭐 자기가 김연아 선수와 조성진.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와 밥도 먹은 적 있다. 막 네. 이래서 우리가 그때 한창 속은 적이 있어서 음.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게 진짜 사실로 밝혀졌어요. 가끔 사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방심하는 거예요. 가끔 혹시나 이게 사람 믿고 싶은 거만 믿거든. 그렇지. 내가 김연아 선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술 모임이 있다 이랬을 때 다 믿고 싶잖아. 왠지 그러니까 아니, 믿었지. 다른 것도 아니고 술 모임이어가지고 예. 왠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장항준 감독님 회식 자리에 가면은 뜻밖의 인물이 한 명씩 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지. 그런 일들이 살짝 가끔 있지. 믿었다가 예. 이번 거는 정말 아닌가 했는데. 예. 아니 처음에 이제 그 알쓸 인잡 네. 거기서 PD가 나한테 내가 처음에 이제 섭외 받았을 때 네. 감독님 저 다시 알쓸 시리즈를 하기로 했는데 감독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알쓸 범죄 때 너무 공부를 심하게 시킨 거야. 네.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계속 공부를 시켜가지고 야 나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던 놈인데 난 어른 돼서도 공부하기 싫다. 그랬는데 그걸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치. 다시 공부를 시키면 나는 전혀 나 안 할 하겠다.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이번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MC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그걸 못한다. MC를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MC 한 명을 더 붙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콜 해가지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감독님 그 같이 하시는 MC가 정해졌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BTS의 RM이라는 친구입니다. BTS? 절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그리고 전화 끊고 한 5명한테 전화했거든. 야, 내가 BTS 야, 은희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네, 그랬죠. 다행히 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녹화는 했습니까? 녹화했죠. 어떻습니까? 녹화 제 작업실에서 했는데 네. 아니 되게 재밌게 됐고 네. 이 남준 씨하고는 이 사람이 괜찮더만. 그 BTS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보통의 아이돌 이런 사람들은 왠지 느낌이 뭐 그 자기 막 스타성 있고 그리고 막 우리가 좀 가까이 가기 힘들고 그리고 뭔가 막 어떤 거대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이 BTS는 뭔가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다른 아이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만나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만. 그 노래에서 풍기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내는 곡에서 이제 가사에서 그런 어떤 메시지가 그래도 노래 한 곡 담을 때마다 느껴져요. 그치. 그게 아티스트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자기네들의 그럼요, 세계관이 그럼요. 반영되는 게 그렇죠,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청년. 그래서 번호 있어요? 진짜? 이것도 우리가 막 얘기할까 봐 바로 얘기하네. 번호를 교환하지 못하셨고. 네. 근데 우리 시네마 게시판에도 이 기사 관련해서 반응이 뜨겁게 쏟아졌습니다. 아미햇살님이 장항준 감독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시네마운틴 RM도 나오는 거죠? 라고 했는데요. 나오죠. 말을 못 꺼내겠어. 걔가 너무 높아 보여. 그래서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GKAII 땡땡땡님이 네. RM 섭외 쿠폰을 딱 한 번 쓸 수 있다면 네. 자 시네마운틴 섭외하기 대 항준이 영화에 섭외하기. 하나 둘 셋. 항준이 영화에 섭외하기. 좋아요. 저도 뭐 크게 기대 안 했습니다. 네. 자
물에 빠지면 송은이를 구한다. RM을 구한다.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구한다. 그래요. 오늘 알겠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해요. 네네. 자, 같은 날 열린다면 어디로 갈 건가? 송은이 결혼식, RM의 생파. 하나, 둘, 셋. 송은이 결혼식. 어? 왜냐면 생파는 내년에 또 오지. 어. 송은이 결혼식은 2번 정도밖에 안 할 걸. 그렇지. 송은이 인생에 결혼식은 있어서 이빠이 한다고 두 번이나 하기가 두 어려워. 번. 많이 해봤자 그래. 2번이에요. 간혹 선배님 중에 한 4-5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특수한 케이스야. 맞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네. 자, 현명한 답변 잘 들었고요. 다 봐봐. 다 현명하지. 자, 영화에 섭외한다 그러면 RM과 함께 어떤 걸 하고 싶다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없어. 아직 없어. RM이 딱 됐다는 얘기를 딱 들은 순간에 예. RM으로 뭔가 큰 이득을 취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뭔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가 어떤 부를 더 축적하고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네. 하긴 뭐 BTS와 작은 인연이 되더라도 워낙에 글로벌로 화제가 되는 요즘이니까. 그리고 네. 제가 이번 얼마 전에 유럽에 갔다 왔잖아요. 네. 별거 없어요. 네? 왜요? 뭐 여권 뭐 별거 없어. 만약에 이태리 갔는데 공궁에 빠졌다. 그럼 Do you know BTS? yes. 사진 같이 찍은 거. My best friend. 오케이. 이게 아시죠? 맘마미야. 전형적인 사기꾼들. 그 예전에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뭐냐면 사진이 다 있는데? 고위 간부들하고 어디 가서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해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마치 자기의 과업과 업적인 양 해가지고 사기를 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 뉴욕 갔을 때 네. 미국에 처음 갔단 말이에요. 그거 네. 얼마나 떨려 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네. 그 뭐야 출입국 거기서 네. 되게 고압적 자세로 하잖아요. 맞아. 막 보면서 Hey, excuse me. 그래 맞아. 여자 뭐 네. 잡 알던 것도 막 헷갈려. 막 영어도 네. 못 하는데 막 그런데 네.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딱 막히면 할 걸 준비해 왔어. Do you know kingdom? kingdom. Yes. 그리고 뭐 kingdom's writer is my wife. Sure. Why not? 근데 만약에 진짜 최악은 Do you know kingdom? Hey, pardon? Passport. 관심 없고. I'm sorry. 네, 그런 일은 없었죠. 네. 자, 쉘파 송은이와 RM 친구 항준이가 함께하는 시네마운틴 팟캐스트와 시네마운틴 정주행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새로운 회차가 업로드되고요. 같은 날 유튜브 비보TV 채널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뿌앙뿌앙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오랜만에 산으로 가는 이벤트가 들어왔습니다. 네. 미국 육류 수출 협회에서 진행하는 2022 아메리칸 바비큐 위크입니다. 자, 이 행사는요, 미국식 전통 바비큐를 선보이는 국내 유명 레스토랑이 함께하는 미식 행사인데요. 자, 아메리칸 바비큐 위크에는요, 루트 889, 스모키 립스, 스모크 타운, 카우보이 그릴 등을 포함해서 전국 16개 레스토랑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해당 레스토랑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음료와 국민 간식 맛밤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행사 기간 동안 직접 레스토랑 방문이 어렵더라도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겨울 캠핑장에서 내 집 거실에서 미국식 전통 로우 앤 슬로우 바비큐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바비큐 밀키트 판매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고기. 미고라 그러지. 미고. 미국에 가서 고기 먹어본 적 있어요? 완전 있죠. 그래? 좀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에 2번, LA 3번. 뉴욕에 어디 먹으러 갔어요? 뉴욕에요? 어. 집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 미국 고기로 안 쳐. 그럼 미국 거기 레스토랑 스테이크. 뉴욕 스테이크는 그 만화에서 보는 눈사람 눈덩이 크기도만요. 맞아, 완전 크죠. 완전 두툼하고. 커. 맛있긴 맛있더라. 그런 정통 미국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여기 못 가더라도 바베큐 밀키트 세트 판매가 되니까 밀키트로 이제 사서 먹을 수 있고요. 몇 개 좀 얻어와요.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네. 듣기만 해도 군침 도는 미국식 전통 바비큐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14일 월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시네마운틴 인스타그램 오셔서 아메리칸 바비큐 위크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해서 총 8분께 바비큐 위크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만든 브리스킷, 풀드 포크, 소시지, 스페어립, 비프립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곁들여 먹으면 좋을 소스와 다양한 사이드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2, 3인이 즐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풍성하게 바비큐 파티 즐길 수 있겠어요. 자, 2022 아메리칸 바비큐 위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메리칸 미트 스토리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네마운틴 시즌2 인물 열전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그냥 이렇게 이름을 떠올리면 좀 뭔가 즐겁고 웃음이 나고 유쾌하고 저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일단 우리 항준이와는 어떤 친분이 있는지 또 한번 또 그 구라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구라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제가 87년 8월 달 8월 초였어요. 87년요? 너무 더운 날이었어. 네네네. 용인에 이제 그 자연농원에 갔었어요. 자연농 그때는 자연농원이었어요. 그때 에버랜드가 아니라. 자연농원. 네. 자연농원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울고 계신 거예요. 아저씨가. 자연농원에서 벤치에 네네. 앉아가지고 막 울고 네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아저씨 여기서 왜 울고 계십니까? 그러는데 막 말이 없이 계속 울어. 그래서 아니 아저씨 왜 우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초등학생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찾아가지고 엄마를 찾게 해준 바로 그리고 그분이 한테 네. 제가 명함을 줬죠. 명함을 또 줬나요? 명함을 줬어. 배우하면 좋은 얼굴이야. 그렇게. 배우하면 좋은 얼굴이고 나중에 꼭 날 찾아와라. 그리고 이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데뷔시켰습니다. 아니 다 아시는 분은 나무 위키 찾아봐. 내가 진짜요? 데뷔시켰어요, 저분은. 여기에서 팩트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왠지 그 부분은 있었을 법도 한 것 같아요. 네. 아저씨 왜 울고 계세요? 아저씨 아닌데요. 이거는 왠지 이분의 삶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라 네. 어린이가 이제 또 자연농원에 왔다가 엄마 잃어버린 거예요. 자,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너무나 뵙고 싶었던 바로 그분이 드디어 나와 주셨습니다. 항준이가 픽한 개성파 조연, 생활 연기의 달인, 러블리 노안, 현봉식 배우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현봉식 봉식을 위하여.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너무 팬이라 너무 호들갑스럽게 환영 인사를 했는데 네,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현봉식입니다. 사실 빈말이 아니라요. 네. 장은유 감독님이 네. 계속 현봉식 배우 너무 꼭 보고 싶고 뭐 무슨 얘기만 하면 현봉식. 심지어 저희가 작년에 그 디즈니 플러스 런칭 기념해서 어떤 컨텐츠 하나 찍었는데 그 디즈니에 있던 애니메이션에 실사화했을 때 매칭이 좋은 배우로 계속 현봉식 씨를 네, 봤어요. 보셨어요? 네. 보셨군요. 저는 만약에 한국형 히어로 네.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거 하면은 대부분 보면 무슨 크리스토프 리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네. 되게 잘생긴 배우들 쫙 하잖아요. 네. 21세기는 그렇게 해서 안 돼. 한국형 슈퍼히어로 가능하죠. 현봉식입니다. 네. 앞 여기 애교 머리 싹 해가지고 그래서 막 알라딘의 지니를 캐스팅한다 그러면 누구냐? 현봉식이다. 네. 네. 저 근데 감독님하고 한번 인연이 될 뻔 했었는데 그래요? 예, 언제요? 그 기억의 밤 응. 오디션을 봤는데 똑 떨어졌죠. 야 인간아. 그 배역도 기억나요. 이삿짐 직원. 그게 어디? 진짜요? 아. 면목이 없겠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아니 진짜. 아니 기억도 못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감독님. 기억을 했나? 최근에 이렇게 나는 민망한 적이.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보란 듯이 복수를 하신 거죠. 나를 떨어뜨린 감독이 왜 그런 거죠. 나를 기억 못하지만 나와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모두가 아는 배우가 돼서 나타난 이 자리. 아니 전에 제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전에 라디오 할 때도
그 배우분이 그 누구지 그분이 저기 뭐야 그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네네. 김혜윤 씨인가? 김혜연 배우. 김혜윤 배우가 어.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게스트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네. 이제 김혜연 배우가 막 저는데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저기 감독님 저 사실 감독님이랑 일할 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억의 밤에서 그때는 기억의 밤에 너무 놓친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안목이 없어서요. 너무 안목이 없어. 너무 안목이 없어요. 예. 아니 그리고 그러고 나서 기억의 밤을 혹시 보기는 하셨어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제 양도로서 안 보는데. 네. 그분이 제가 오디션 봤던 배역을 누가 했는지 어떤 면이 나보다 더 나아서 캐스팅이 됐는지 봐야죠. 아이고. 자.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뭐 영화 스코어가 뭐 안 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소인표 좀 넘기고. 되게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영화가 솔직히 안 되기를 바라기도 했죠.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네. 사람이 좋다, 선하다. 아니 개봉작도 없이 저희가 섭외를 이렇게 그냥 너무 좋아하는 팬심으로 했는데 네.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예. 어떤 프로인지는 알고 나오신 건가요? 예, 보기도 봤었고요 유튜브로. 네, 네. 그리고 감독님이랑 누님 뵙고 싶기도 했고.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현복식 배우. 네. 저는 사실은 장윤주 씨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장윤주 씨랑 좀 이제 좀 친한데 세자매를 같이 하셨잖아요. 네. 세자매 야 윤주야 영화가 너무 좋았어. 야 너무 좋던데? 그랬더니 그렇죠 언니. 제가 영화 현장이 경험이 많지 않은데 봉식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길래 봉식이? 봉식이? 그랬더니 저 제 남편으로 나오는 봉식이야? 봉식이 오빠가 아니야?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장윤주 배우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언니. 영화 현장 너무 힘들잖아요. 할 때 그 이제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 많이 또 친하고 도움을 많이 주셨네요. 장윤주 씨랑도 지금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네, 계신 것 네. 같던데요. 맞아요. 근데 또 통화도 자주 하고. 통화도 자주 해요? 네. 아까 제가 뵙고서 술을 뭐 이랬더니 술은 못 합니다. 네. 이런 또 반전 매력이. 네. 술을 한 잔도 못 드세요? 네. 충격적이다. 자, DP에서 얼굴을 좀 강하게 알렸고요. 또 수리남에서 또 한 번 빵 뜨셨고. 지난 1년 사이에 알아보는 팬들이 많이 생겼죠. 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일례로 뭐 커피숍에 갔는데 뭐 어떤 대접이 좀 달랐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쿠키를 꼭 얹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쿠키? 네, 뭐 이렇게 커피를 사면은 이거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쿠키 같은 거 얹어주시고 막. 나 그래요. 쿠키 안 먹는데. 참나. 너한테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게 좀 너한테 있어요?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알겠어. 들어보자고 이제.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말 못 거시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신 그냥 사진을 몰래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신 계정에 올린다든가. 진짜 그런 걸 많이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그걸 보시게 되는 경우에 아는 척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보고 흘리세요? 왜 아는 척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분이 민망할까봐 그냥. 네. 배려심 봐봐. 그러니까 네. 그런 사진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내줍니다. 다 나갔지 않고. 다 틀려. 한 개도 못 맞춰. 아침에 눈 뜨면 검색 안 해보세요? 본인 이름? 네. 난 궁금하던데. 아니 나올 게 없어요. 내 노안 뭐 이런 거만 올라오는데. 맞아. 그게 한두 개면 괜찮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뭐 신이 내린 꿀팔자 뭐 이런 거 한두 개면 괜찮은데 전부 신이 내린 꿀팔자니까 그냥 너무 식상한 거야 나는. 그치 맞아요. 네. 너무 많이 알고 계신 얘기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패스합시다. 그래. 그러나 이제 현봉식 씨의 인간 현봉식 씨는 주변에서 평판이 너무 좋기로 자자하던데요. 맞아요. 네. 정과는 없죠. 불신 검문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네. 어떤 상황에서요? 그냥 역에서 내려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실례합니다 하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시고. 옛날에 진짜 불신검은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렇지. 옛날이 아니라 이거 최근이에요. 옛날이 아니에요? 최근. 최근에요? 5년 전. 예. 5년 전 이럴 때. 자, 오늘 현봉식 씨와 함께 현봉식 씨의 필모 그리고 현봉식 씨가 좋아하는 그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현봉식 씨의 바이오그래피를 소개하면서 인생 토크를 낳는 일명 바그토 바이오그래피 봉우리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봉식 씨는 어느 날 갑툭튀 우리 앞에 라디오 스타로 나타난 것 같지만 2021년도 가장 화제의 작이었죠. 네, 현봉식 씨의 대표작은 라디오 스타로 알고 계시지만 꽤 오래전부터 영화에 출연해온 내공 깊은 배우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바그토 봉우리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러블리 현봉식 자 봉우리에 올라가 볼까요? 우라 쭈쭈쭈쭈쭈 자 1984년 10월 20일 부산에서 태어난 사내아이에게 부모님은 보람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현보람. 근데 아이는 커갈수록 이름과 언밸런스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보람아 하고 부르면 뭔가 좀 안 붙는 느낌? 결국 현보람을 버리고 현재 영으로 개명. 재영이는 무럭무럭 커갖고 부산 최고에 들어가 유도 선수가 됐는데요. 유도 선수. 유망주로 떠오르던 그때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운동을 끊고 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군대를 전역한 후 PC방 알바, 주유소 직원, 택배 기사, 화물차 운전, 유도 사범, 인력 거꾼, 스모 선수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요. 전자 설치 기사 교육을 받으며 진상 고객 대처법 상황극을 하던 중 진상 고객이 되어 시범을 보이게 됐는데 어라? 연기가 너무 재밌네. 나 연기해야겠다 이거.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무작정 상경. 그때가 2013년 현재영이 34살 때였습니다. 새벽에 알바하고 낮에 연기학원 가고 저녁에 알바하고 또 다음날 연기학원 가고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오디션을 보던 중 2014년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캐스팅 이미지에 찰떡 어울리는 현봉식이라는 예명을 지으며 본격 배우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뀌는지 몰랐어요. 현보람에서 현재영을 거쳐 지금 현봉식이 되기까지의 바그토인데요. 혹시 정정하거나 뭐 짚고 넘어가고 싶으신 부분이 틀렸거나 있을까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냥 순 한글로 보람이라고 지어주셨고요. 할아버지가 한글 순한글 이름을 짓기는 쉽지 않은데. 앞서가셨어. 예. 그리고 29 가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29 가을에. 네, 30. 네. 그리고 34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네. 연기학원은 간 적이 없어요. 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연기하고 비싸거든. 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두 번째 붙은 게 해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예, 첫 번째 오디션은 그 결혼 전이야. 결혼 전이야. 아니 그럼 아까 인력 거꾼 스모 선수도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스모 선수만 빼고 예. 스모 선수만 빼고. 예. 네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 연기를 어디서 그 갈고 닦으신 거예요? 그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연기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서 월 5만 원인가 7만 원 정도 연습실 대관료만 내고 네. 배우들끼리 같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봉식 씨 우리가 아까 현봉식 씨 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현봉식 연기를 보면 우리가 또 왜 생활감이 느껴지고 왜 리얼리티 같은 게 느껴지냐면은 이분이 학교에서 연극을 안 배워서 그래. 학교에서 연기를 안 배워서. 지금은 옛날과 연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게 누군가 생활 밀착형 연기가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쵸. 연기에서 힘을 빼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연기들이 뭐 그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쪼들이 연극 무대 주로 연극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남을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친밀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연기 스터디를 뭐 할 때 네. 같이 했던 크루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이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지금 각자 다 자기 삶을 찾아가가지고 다른 거기에서 일들 하고 계신 유일하게 현봉식 씨만 배우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은
그분들은 못다 이룬 꿈을 약간 봉식 씨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대리만족이 있어. 네. 근데 그 와중에 아직까지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다들 그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도 네. 배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쵸. 네. 그럴 것 같아. 이게 사실 배우의 네. 길이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왜냐면 나는 이제 성인 자연인이 돼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배우란 것처럼 기약 없고 한정 없고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수입이 안 되는 직업이 잘 없거든요. 되게 불안정하거든. 쉽게 말하면 매달 내는 얼마도 못 낼 정도가 그렇죠, 그렇죠. 되니까 그거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현봉식 씨도 그 배우로 이제 좀 지금은 조금 괜찮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수입이? 그 기억이 반만 됐어도 좀 더 빨랐어요. 나 생각도 못했다. 그치. 다음 질문 넘어가죠. 네. 아니 유도는 제법 유망주셨어요?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걸쳐서. 초등학교 때 맞고 다니는 게 좀 꼴보기 싫었는지 부모님이 시켰어요. 근데 이제 밥 먹고 하는 게 이제 유도니까. 네. 그래서 그냥 좀 남들보다 잘했던 거지 뭔가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뭐 체전에 나가서 메달도 따시고. 매번 입상을 하는데 1등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애매해. 예. 완전히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지도 못하는데 2등, 3등, 4등 계속 이렇게 진짜? 하면은 이게 그만두기도 뭐하고 네. 애매하단 말이죠. 저 되게 원래 말랐었어요. 아 말랐었어요? 그래요? 오, 감독님보다 더 말랐을걸요. 그 현보람이란 이름은 언제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 유치원 졸업장에 보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치원 졸업장에. 신봉선 씨가 어릴 때 이름이 신미나였거든요. 그랬다면 그래서. 네. 근데 되게 할아버지가 깨이신 분이야. 왜냐면 할아버지는 보통 한자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보람이라고 지으신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보람이 어떤 뜻이에요? 뜻이 뭐가 있나? 그냥 보람 있다. 보람 차갈 때. 보람 상조할 때 그런 건가? 순 우리말로 뭐 정말 보람차다 할 때 그 보람 네.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참 이쁜인데 어떨까요? 현보람으로 활동하시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현보람. 안녕하세요, 배우 현보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더 친근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친근하지. 그리고 그게 또 재밌잖아. 네. DP에 나온 대대장님, 네 그러면 안 돼. 현보람이야. 중령 현보람, 대령 현보람. 네. 그러면은 예. 배우가 돼야지 하고 깨닫게 된 순간이 좀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이걸 라스에서도 제가 얘기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네. 그 생계 때문에 그 전기 삼성전자의 그 설치 기사로 일하실 때 네네. 교육을 위해서 수원에서 연수 받는데 네. 그 세일별로 이제 상황극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진상 고객을 연기했고 나머지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진상 고객을 만날 때 이렇게까지 대처를 해보자라는 네네네. 즉흥극이었어요. 그 네네. 되게 유용한 상황 연습을 했네. 그렇죠, 그렇죠. 실전이었죠, 실전. 네. 그 실질적으로 그런 진상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만 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보는 사람도 재밌었고. 그렇지. 이게 연극을 거의 처음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극 같은 거를. 그래 보면 그 묘한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거든. 네네. 남이 돼가지고 한번 살아본다는 게 그 네. 순간에. 그때 그 대본이 아니 대본이 없고. 대본이 그냥 전혀 없었나요? 즉흥극. 진상을 부려라. 어. 그거를 최대한 컴플레인 안 걸리게 대처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러면은 담당이 뭐 에어컨 쪽이셨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 에어컨 설치 기사는 또 따로 있고 네. 저는 그냥 가전제품 전부 다 가전제품. 냉장고, TV 뭐. 그럼 지금도 웬만한 가전제품은 집에서 뭐 누구 안 부르고 고칠 수 있겠네요. 고친다기보다는 그냥 설치를 해가지고. 수리와 설치야, 설치. 그치, 수리와 설치는 다른 거니까. 그렇지.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그때 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진상 고객 연기? 예, 집이 좁은데 네. 대형 냉장고를 사가지고 입구도 안 들어가요. 창문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냉장고를 사가지고
팔아놓고 왜 설치 안 해주냐 뭐 약간 이런 형태라서 아 진짜. 아 고객님, 아니 저기 이거는 지금 아이고 문 사이즈를 안 맞는 걸 주문하셔가지고 저희가 분리해도 이게 공간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진상으로 막 이거 해줘라 뭐 이렇게 하는 네네 그냥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럴 거면 팔지 말았어야지 왜 팔았냐고 막 이러고 나는 설치하러 느낌이 살짝 왔는데 나네. 아, 너 살짝 말하셨는데 느낌 있네. 그럼 팔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사실 지금에 있는 많은 배우분들 가운데도 그렇지만 현봉 씨 특히나 2013년에 좀 늦은 나이에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 이게 쉽지 않아. 고생 많이 하셨죠? 안 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자마자 잠은 평균 4시간 정도. 아,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는 헬스장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헬스장? 헬스장에서요? 그 군대 선임이 헬스장을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다행히 알바를 시켜주더라고요. 어떤 거를? 뭘 무슨 알바를 해요? 그 헬스장을 청소하고 빨래 개고 아, 뭐. 그렇게 네. 관리 헬스장 관리 그렇지, 아르바이트. 그렇지. 헬스장 옷이 있으니까. 혹시 아까 그거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트레이너. 아, 그것도 하셨고 또 그리고 낮에는 그 스터디 인원들하고 같이 연기 연기. 연습하고 밤에는 또 치킨집 알바를 했는데 그 제가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이제 배달은 안 되고 치명적이다. 그거는. 예. 그 닭을 튀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튀겼는데 튀기면서 이 기름이 얼굴에 자꾸 튀니까 예. 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게 맞아 아, 이게 웃을 수. 자, 우픈. 아주 미세하게 맑은 화상을 우픈. 입는 거 아니야. 오.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12시에 자고 예.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네. 아.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근데 생각보다 짧았네. 네. 그래 아까 짧다고 이게, 하셨는데 이게 또 고생을 막 했다고 보긴 좀 애매한. 그렇죠.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좀 늦은 나이에 음. 배우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주변에서는 반응이 뭐 어땠어요? 만약에 내가 현봉식 씨 뭐 아는 형이었더라도 봉식아 기술을 배우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땠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고요. 친한 친구들은 그래 지금이라도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오. 그때 연기 학원 강사가 친구 한 다리 건너서 있었거든요. 예. 그분한테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이제 밥까지 사 먹이고 어. 소개팅도 시켜주면서 네. 부탁을 했는데 네. 그 돌아오는 답은 네가 올라가서 2년만 버텨도 박수를 쳐주겠다. 그분이 예.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절대 안 될 테니까 그냥 기술 배워라라고 했었죠. 연기 강사가. 아니 근데 응. 그게 왜냐면 그 길이 얼마나 기하고 험한 길인지 아니까. 네네. 아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만났어요. 다른 친구 결혼식에서. 아 만났어요. 그걸 뭐래요? 언니 진짜 대단하다. 그렇지. 대단하지. 아, 박수 쳐줘야지. 대단하지. 박수 쳐줘야지. 약속했으니까. 대단하지. 아니 그러면은 뭐 치킨집도 하셨고 다양한 아르바이트 하셨는데 네. 그 중에 연기 관련된 아르바이트도 하셨어요? 보조. 예, 보조 출연 알바 했었어요. 한 5번인가 6번 정도 나갔는데 전부 다 계속 이제 빠꾸 당하고 네. 딱 하나 출연했던 게 뱀파이어 검사. 뱀파이어 검사. 검사? 네. 그 드라마였나요? 네, 드라마지. OCN OCN 드라마. 네. OCN 드라마. 거기서 그냥 뭐 완전 다녀. 깡패 두목이 뭔가 회상을 하는 순간에 0.5초 잠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역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보조 출연? 네네네. 보조 출연자라는 게 직업 자체가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받네. 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침 꼭두 새벽부터 아우, 모여가지고 맞아. 현장에 집합해가지고 제일 한 대 앉아 있고 제일 더운 데서 대기하고 그치. 그리고 뭐 언제 찍을지 알 수가 없어. 진짜 기다림의 예술이야. 자, 그렇게 연기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서울에 오셔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캐스팅되었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해적 바다락원 산적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오디션을 통해서 오디션. 캐스팅되신 오디션. 건가요? 오디션을 봤었는데 되게 기분 좋게 이제
오디션도 준비를 했었고 네. 근데 오디션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조 감독님이 되게 언짢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기하고 난 뒤에는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산적을 하지 않겠느냐. 네. 아유, 이거 분명히 제목은 해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산적은 스쳐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느낌에. 느낌상. 아닙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고 예,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 저는 부산 사람이고 네. 부산 사람이고 해적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적을 하고 싶다. 아 나름 머리를 썼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캐스팅이 됐고 촬영이 한참 진행되고 난 이후에 조 감독님하고 이제 술자리를 같이 네. 합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당시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 오디션 현장에 딱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안에 의상을 갖추고 추리닝을 이제 그걸 가리고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네네네. 근데 조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저렇게 추리닝 입고 오는 게 꼴보기 싫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뜩잡게 봤구나 처음에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냥 연기를 보자라고 했는데 돌아서 그 거울에 비친 이제 연기를 준비하는 제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대요. 그래서 연기하는 게 집중돼서 잘 봤고 이 사람을 산적으로 시키면 좋은 배역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산적을 하지 됐구나. 예, 바다로 간 산적 해적인데 네. 예, 그 산적 중에 한 명으로 캐스팅을 하고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제가 한사코에 거절을 하더래요. 한사코. 예, 그렇게 들었던 후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봐도 그러면은, 네. 아니 그 조 감독도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이게 더 큰 역할이다. 이러면 되는데 또 그 얘기도 안 한마디면 하고. 그때 혹하셨겠죠? 예, 산적이 더 비중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산적보다 차라리 해적에서 많은 선배님들하고 같이 그 연기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해적 선안에 있는 그 씬들을 같이 할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배우분들 지금 또 잘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그쵸. 이게 극장에서 혹시 그 가족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네, 저희 어머니는 한 번 봤대요. 저건가 싶은 게 한 번 있었대요. 저건가? 아니 그리고 내 아들 재영이처럼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해적처럼 하고 있으니까 네, 머리 맞죠. 바다로 보니까 잘 알기가 힘들지. 네. 어머님은 반응이 어떠셨어요? 호적에 파버린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제 내 아들 재영이가 이제 어른이 됐고 이제 자기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고 네. 이제 경력을 어디 쌓아가겠는데 생판 잘 모르는 걸 전혀 서울까지 올라가서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고 그러니까 네. 어떤 엄마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무슨 저기 유키즈 나온 엄마 아니면 잘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해 이제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아버지가 원래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야 됐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돈 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는 형이 이제 제가 약간 멘붕이 와 있으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였지 하고 되짚다가 그 설치기사 때 연기를 딱 했던 게 생각났어요. 예, 떠올랐고 난 그랬죠. 보통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 게 영화 같아. 설치기사 이런 때 그 상황극에서는 나는 그럼 배우가 되었다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난 진상 고객이 돼야겠다. 그거 하니까 재밌던데? 그럼 내 꿈은 진상 고객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애비도 죽고 없는데 니까지 떠나야 되겠냐. 내 죽을 때까지 그냥 옆에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있으면 안 되냐. 아이고. 형제가 외동입니다. 아이고 귀한 아들인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우 현봉식으로 데뷔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배우 인생 바그토보고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가요! 탕탕탕탕! 2014년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 캐스팅된 후 다음 영화는 바로 천만 영화입니다. 국제시장. 야, 황정민과 받아치는 씬으로 처음 대사 연기를 했고요. 자, 2015년에는 극비수사에서 김윤석과 대사를 치며 또 한 번 원샷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원샷 중요해요. 네. 그리고 2017년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고시원에 사는 건달 역할로 분량 있는 역할을 맡으며 사람들의 눈도장을 찍었고 이후 아수라, 희생부활자, 1987 등 데뷔한 지 5년 사이에 40여 편의 작품에 출연. 그리고 2021년 전 국민에게 얼굴을 알린 작품이 있었으니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야. 저 천영덕 중령은 실제 대대장을 섭외했나? 배우가 아니라 진짜 대대장 같은데? 왜? 아니 저 대대장이 84년생이라고? 아니 구교환이 82, 중사 김성균이 80인데 그리고 대위 손석구가 83인데 에? 대대장이 제일 어려? 84년? 좀 뭐... DP에서 화제의 머리를 하며 인기를 끌었고 올해 공개된 수리남의 하정우 배우 응수 역으로 하드캐리하며 밑보배로 자리 잡았습니다. 험한 역할을 주로 맡았지만 성격은 온순하고 러블리한 항준이 최애 배우 현봉식. 앞으로 세련된 역, 똑똑한 역, 로맨틱한 역까지 더욱 다양하게 활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현봉식 봉우리 끝! 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이런 네. 부분이 제일 신나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어떤 방향을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바람을 타서 이 사람이 막 자기의 꿈을 실현해가는 그 순간들 있잖아. 네, 사실 진짜 정상의 봉우리에 쓰면 허무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상에 안 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그 박찬욱 감독님이나 저기 봉준호 감독 이런 분들이 진짜 행복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아니, 안 해. 행복하시대요. 아 그래? 네. 너무 행복하시대요. 속상해. 네. 아니 전 마지막에 여기 이게 이제 세련된 역, 똑똑한 역, 로맨틱한 역까지 이제 활약을 기대하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살짝 잠깐 쉬어간 타이밍에 이제 오늘 끝나고 포항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포항. 제가 여쭤봤더니 촬영 때문에 가신다고. 네. 네. 포항에 뭐 그 찍어요? 어떤 작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라고. 이 연애는 불가항력. 네. 제목 좋다. 네. 아 그러면 연애, 로맨스, 코미디 뭐 이런. 네. 그럼 거기서 어떤? 그게 중년 로맨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 야. 아니 그래서 상대 배우가 그러면 어떤 분인지. 이봉련 선배님. 어머. 누구? 이봉련 선배님 갯마을 차차차에서 나오셨고 아. 원래 굉장히 연극판에서 유명한 배우님이세요. 오. 백상예술생가도 받으셨어. 너무 연기 잘하시잖아요. 네. 두 분 너무 재밌겠다 연기하시면서. 아니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이거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현봉식 씨 같은 배우가 멜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콘텐츠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얘기들을 보여주잖아요. 사랑의 수많은 경우와 감정들이 있잖아. 그리고 나이대가 있고. 그래서 야, 요게 왠지 느낌에 현봉식 씨의 대표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공교롭게도 이제 현봉식 씨와 이봉련 씨의 로맨틱. 아, 투봉. 네. 우리가 봉우리를 참 좋아하는데 두 분의 그 중년의 로맨스 연기도 기대해 보도록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네. 다시 현봉식 봉우리로 넘어와서 다양한 작품을 하셨어요. 그렇죠? 처음 대사를 친 게 이제 국제시장이라고. 네. 네. 이게 원래 처음 캐스팅된 건 해적인데 해적이 봄에 캐스팅되고 그 한 2주 뒤에 캐스팅된 게 국제시장이에요. 네. 근데 촬영은 국제시장이 먼저 진행이 아, 됐거든요. 네네네. 예. 그럼 국제시장에서 나온 이 올백에 약간 어깨까지 내려오는 그 스타일로 그 해적도 가신 거예요? 네네. 그거 한번 그 장면을 좀 볼까요? 자, 앞뒤가 차를 깡 막혔습니다. 봐라. 여기다 차를 세우면 5,000원 빨리 차 빼라. 5분이면 됩니다. 5분. 여기 뭐 니만 장사하는 데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물건을 받아야 장사할 거 아닙니까? 뭐라? 와 그래 이기적이신데 혼자 가게 알바끼 해갖고 주변 상인도 피해 다 주면서 이제 물건도 못 받게 합니까? 우리 뭐 굶어 죽을까 해. 빨리 옮기라. 깔끔하게 치고 빠지는데 네. 네, 원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신이었어요.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원래는 제가 저렇게 하고 네. 더 쏘아 붙였어야 되는데 노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 황정민 선배가 무한해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괜히 화내고 가야 되는데 네. 저때 제가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황정민 선배를 못 보고 있겠는 거예요. 아 진짜요? 뭐하러 옮기다가 애드립이에요. 아. 황정민 씨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마산. 마산. 마산이요? 네. 너네 실수한 적 없냐? 그럼요. 예. 네. 아 그래요? 아, 마산 출신이야? 되게 야박하게 쏘아붙였어야 되는 신인데 그걸 그렇게 못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6개월 동안 이 대사를 계속해서 연습했었고 네. 게다가 생애 첫 촬영 날이니까 얼마나 떨렸겠어. 대사가 있는 첫 촬영. 예. 게다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부산에 갔었는데 현장에 딱 도착하니까 대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머, 6개월 내내 달달달 외웠던 대사를. 어머, 어떻게? 그래 이제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바뀐 게 저한테는 데미지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렇지. 입에 안 붙어요 막. 네. 왜냐면 이제 그걸로 이렇게 나름 어디 뛰어서 치고 어떤 그치. 감정으로 가고 네. 그 막 이런 오디션 볼 것들 때도 조 감독님이 이 캐릭터가 좋다. 처음에 네. 웃으면서 받아주고 뒤에서 화내면 뭐 여러 가지 감정선도 보여줄 수 있다. 네. 근데 20분 주더라고요. 이 대사 다시 외우라고. 아, 슛갈 때까지? 네. 근데 어머. 황정민 선배가 이렇게 할아버지 분장을 다 하고 오셨고 네. 그래서 저한테 그거 백날 봐봐야 소용없다. 내랑 맞춰보자 하시더라고요. 아, 그 가게 이제 조그마한 공간에서 네. 대사를 3-4번 정도 주고 받으시고 되게 편하게 잘해주셨어요. 네. 되게 푸근하게 그치, 잘해주셨는데 또저 황정민 배우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자기 비슷한 길을 걸어왔던 후배 배우들한테 되게 따뜻하게 엄청 따뜻하죠. 따뜻하게 네네네네. 하거든. 그래서 선배님이 이 정도면 됐다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촬영이 시작이 됐는데 촬영 막상 시작하니까 이게 또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NG를 3번 연속으로 내고 촬영 자체도 황정민 선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뜻하시던 분이 네. 연기 딱 들어가니까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게 고약한 노인네로 바뀌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어. 내 연기가 마음에 안 드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확 굳어버리니까. 그 연기는 연기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진짜 제가 맡았던 요 냄비 가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어이구 알바기 그거를 그래 뭐라노 내가 해도 이분 낫겠다 이러시고. 아, 진짜? 아, 진짜로? 모든 저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 저는 이미 멘붕이 왔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한테도 죄송한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우야노, 진짜. 이게 어.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져. 근데 네. 그 기회가 자기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아. 음. 그럼 자기 실력의 100%를 발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힘들어. 그리고 이제 그냥 몸이 기억하게 딸딸딸로 그래서 외우거든. 그치. 외우는데 현장에서 좀 바뀌잖아. 그럼 정말로 아무것도 못해. 아, 로봇 청소기야. 맞아.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맞아. 하거든. 우왕좌. 그리고 저거 촬영 끝나고 한 보름을 이불 차기를 하고 제 문제점이 뭔지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6개월 뒤에 만났던 게 김윤석 선배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 바로 극비수사의 김윤석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김윤석 배우도 술을 참 좋아하는 배우로 알고 있는데 그 김윤석 배우의 술자리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아 예. 네. 하도 안 먹으니까 네. 진짜 진지하게 옆에 오셔가지고 야 너 술 먹고 사람 죽인 적 있어? 너무 김인석 선배 다운 말이야. 아, 야, 한 잔에 저는 못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네. 야, 황정민 배우, 김윤석 배우 정말 야, 그 에너지로는 정말 당할 자가 없는 두 분 아닙니까? 네. 또 이제 뭐 만약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랑 작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해? 저는 김윤석 선배님. 뭐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극비수사 때도 현장에서 되게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이거 DVD 나왔을 때 코멘터리 네네, 코멘터리. 예, 거기서도 김윤석 선배가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뭐 좋은 배우로 생각한다. 이 배우가 나오는 다음 작품은 또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셨네. 말씀을 와, 너무 해주셨던 고마웠겠다. 게 아, 진짜. 계속해서 작품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친절하면 다가가기 힘들어. 근데 이쪽이 그냥 툭툭툭툭 던지면은 오히려 편해. 예.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지금 현봉식 씨 없는 뒤에서 네. 나도 모르게 현봉식 나를 칭찬했어. 이거니까 더 감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영상 편지를 좀
김윤석 배우에게 네 형하면서 아 갑자기요? 네, 다음 작품 아니 다 이런 거 하잖아요 왜? 네, 그럼요 한번 해봐요. 네네. 또 이게 또 전달해서 김윤석 배우에게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안 봐 우리 거. 아니 선배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재미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에서 무서운 건달 아저씨를 했는데 요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이 배우는 악역을 진짜 잘한다. 라는 이미지를 주었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실제와는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라진 밤을 같이 했던 이창희 감독님이거든요. 감독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건달 역할이 있는데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하이에나하고 청일전자 미스리를 같이 촬영 중이라 스케줄이 꼬인다. 죄송하다 못하겠다 했는데 2회밖에 안 나오니까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스케줄 다 맞춰줄 테니. 아 그러면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이 됐는데 총 10회차 중에 6회차가 나온 거예요. 야. 치죠. 근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 그냥 원래는 역할이 요 정도 비중이었는데 현장에서 이게 와, 이걸 나 또 보고 싶은데 이 연기를 하면 또 회차가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일들은 되게 많죠. 왜냐면 작가나 그 연출자가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냐면 뒤쪽에 계속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이 양반이 그게 잘 붙어 있나 잘 안 붙어 있나가 보이거든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잘 붙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게 잘 붙는 사람은 우리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자, 이렇게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면서 차분히 필모가를 쌓아가던 중에 여기서 DP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것도 역시나 오디션으로 아니요 이거는 한준희 감독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픽을 한 거죠. 픽이네요. 한진희 감독님 감독이. 픽. 네. 그 첫 번째로 캐스팅했다 하더라고요. 이 많은 역할 가운데요. 그래가지고 딱 네. 만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캐스팅이 예, 들어갔어요. 대대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작을 이미 봤었거든요. 네. 원작은 근데 그동안 그 전에 역할도 전부 다 작은 역할이었고 원작에서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네네. 말 그대로 그냥 장병들한테 저 소나무 저거 뽑아 음. 그러고 다 지나갈 때 오면서 저 다시 심어 뭐 이런 그냥 그런 역할이었어요. 맞아. 네. 근데 그런 일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역할 주나 보다 했는데 막상 이 시나리오를 받아보니까 역할이 제법 크더라고요. 이게 또 DP가 저는 원작을 못 봤는데 원작하고 되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아, 그래요? 원작에 없던 배역이 또 큰 역할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때요? 이게 사실 또 이 작품의 코멘터리나 또 다른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로 화제가 많이 됐던 것은 결국은 이 계급과 상관없이 나이가 제일 어렸다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김성균 씨가 이제 80이고 손석구 배우가 83, 구교환 씨가 82. 다 이게 형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상병 구교환보다 나이가 적다는 것은 대대장이 네네네네. 대대장은 그 부대에서 왕이에요, 왕. 네, 왕이고 DP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렇죠. 딱 그렇게 생긴 사람이 대대장이야. 그렇죠. 손짓 하나에 모든 병사들이 움직이는. 그렇게 대대장들이 뭐냐면 이분들은 대대장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군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군인인 사람이 그래서 별 다는 게 꿈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휘봉 이런 거 딱, 항상 그치. 들고 다니면서 찝차 탈 때도 탁 이러고 딱 타고 그런 분인데 진짜 나 보면서 깜짝 놀랐어 나도. 일단은 저는 그 현봉식 씨가 대대장으로서 그 전통의 검은 의자 있잖아요. 네. 검은 각진 소파. 그거에 앉으신 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부대 이런 고위 간부들 있는데 이제 가면은 그 방에 가면은 저도 이제 대대장실에 잠깐 있어봤는데 대대장실 가면 이걸 어디서 구했지? 이 5공화국 될 거 어디서 구했지 하는 의자들하고 테이블이 있어요. 모든 전형적인. 가구들이 5공화국이야. 전형적으로 그 나무 테이블에 초록색 약간 카펫 같은 게 깔려 있고 위에 유리판이 그렇지. 얹어져 있는 테이블. 여기 이게 DP에서 현몽식 씨가 맡았던 이 대대장 역할은 특히 남자들이면 너무나 익숙한 진짜 딱 그 대대장이에요.
또 이 당시에 저런 대대장님들은 되게 정치적 욕심이 세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서 누구 조금 더 잘 보여서 진급에 유리하게 가고 이 양반들은 거의 다 온 사람들이거든. 한 2계단만 더 올라가면 별을 달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밑에 애들한테 진짜 못하고 막 그리고 막 뭔가 위험 있는 것 같은데 속에 너무 보여. 얕은 게. 장항준 감독님이 방위 출신이죠? 방위 출신이죠. 방위 출신이라서 최전선에 있었던 분처럼 방위 얘기하셔가지고. 출신이라서 대대 행정반에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더 오히려 보이겠네요. 실상이. 많이 봤지. 실상이. 많이 봤지. 그 뭐야 중대장들 작전 참모들 이사할 때마다 방위들 전부 동원돼가지고 한 번 내가 안 갔지 거의 말년에. 일요일날 자기 집에 와서 이삿짐 나르라는 거야. 유일한 반항이었나요? 반항했죠.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이기자 부대 이 기자 이경대 이 기자 전차 부대 아닌가요? 아니요? 보병사단입니다. 보병사단. 네. 다시 가. 이 기자 보병사단 아닌가요? 아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아, 또 받아주시네. 아이 뭐 보병사단이지. 이 기자 부대에서 그러면은 보직이 뭐 특별한 보직이셨나요? 아니면?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처음에는 변화의 중심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변화의 직선 파란만장이 파란만장이. 예,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보병으로 분명히 들어갔는데 이게 사병들끼리 이제 괴롭힘은 없애자 해가지고 그쵸. 이등병 부대가 생긴 거예요. 이등병. 아 이등병들만 따로. 예. 어머. 와. 처음부터 이등병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보병에 들어갔던 저는 이제 군대 폭파로 다른 이제 그 본부 중대로 가게 됐고, 네. 그러면서 위병소 근무도 하고 연대 목욕탕 관리도 하고 어머. 연대 세탁 트레일러 관리도 하고 그 관사 관리도 하고 예. 주로 잡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주유소 알바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보일러에는 기름이 들어가는 거고. 그쵸. 아 그렇지. 그럼 이제 저도 주유소 알바할 때 그 이제 가정집에 기름 배달하고 나서 이렇게 기름 떨어진 거는 에어 빼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했더니 너는 오늘부터 보일러 병 된 거야. 아, 주유소 알바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예. 어머머머머. 내가 행정반에 있으니까 이제 신병들이 들어오잖아. 네. 신병들이 들어오면은 걔들은 아무것도 몰라. 뭐 이렇게 뭐 내가 방위인지 뭔지 몰라. 네. 그냥 상병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딱 다 너무 잘해. 너무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대 배치 받고 들어와서 보니까 얘는 방위공이야. 원래는 일반 사병, 그러니까 그 일반 군인들 밑에 방위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상병이어도 계급이 높아도. 그쵸 이제 보통 그 현역병들은 방위병들한테 무조건 반말. 그쵸. 네, 무조건 반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체가 탄로 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반말. 정체가 따로 나기까지. 아니 그 DP2에도 그럼 출연하세요? 아니요. DP1에서는 좌천됐기 때문에. 그렇지. 자천이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안 되시길 바라요? DP2는? 아니요. 잘 되길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한준희 감독에게 영상 편지 한번. 준이야 소고기 잘 받았다. 소고기 보냈어? 와, 이거 아삼육이네 진짜. 소고기 받았어요? 보통 언제 받았어요? 최근 제 생일 때. 예. 요새 그 톡으로 선물 다 하니까.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아삼육이군요. 나는 생일 선물 안 해주는데. 나는 아삼육이 장준이야. 나는 선물은 가족들한테만 해요. 내 가족들한테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작품은 2022년 또 최고의 화제작이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인데요. 저는 이제 현봉식 배우를 알고 있으니까 와, 여기서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현봉식 배우를 새로 접하신 분들은 진짜 수리남에 살고 있는 아저씨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아주 싱크로가 높았던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자, 현봉식 씨의 명장면 수리남 중에 이제 첫 등장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아니 이때 그 첫 등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그 하정우 씨의 친구 역할이었잖아요. 사실 이 역할 자체가 되게 이렇게 못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잠깐 감초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비중이 큰 역할이에요. 맞아요. 하정우 씨가 이제 그 수리남에 오게 된 동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하정우 씨가 이제 황정민 씨랑 붙게 되는
그쵸.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하죠. 동기를 제공하죠. 예. 아니 이 현봉식 배우에 대한 많은 분들의 평가가 좀 있어서 저희가 좀 네. 찾아와 봤는데 네. 제 라이브 친구들과 하는 얘기를 그대로 엿듣고 낑겨 넣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이거는 낑겨 넣었다는 거 보니까 이분도 부산 분이신가 봐요. 네, 그리고 초반 현봉식 배우의 임팩트가 대단했습니다. 초반에 잡아줬기 때문에 끝까지 볼 수 있었다. 길 가다가 현지인 아저씨를 잡아서 연기시키는 느낌이다.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생활 연기 되게 잘하신다. 그다음에 홍어 먹으며 얘기하는 현복식 배우. 저게 드라마인지 인간극장 다큐인지 순간 헷갈렸다. 아, 홍어는 원래 잘 드시는. 제 돈 주고 사 먹진 않는데 있으면 먹습니다. 홍어가 냄새가 진짜 강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강하죠. 냄새 진짜 세잖아요. 홍어를 먹고 목포에서 올라왔거든요. 차를 타고. 다음날 그 차를 탔는데 홍어 냄새가 그냥 차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타기만 했는데 싫은 것도 아니고. 택배할 때 이제 그걸 누가 보낸 거예요. 홍어를요? 예, 저는 상자만 있으니까 홍어인지 모르죠. 네. 이렇게 하루 동안 차에 이제 묵혀놨더니 차에 홍어 냄새가 꽉 차가지고. 진짜 네. 홍어가 그렇게 세요. 그 우리 이번에 영화 찍을 때도 우리 PD가 전라도가 고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포인가 어디서 홍어를 공수를 했어. 네. 박스로 해가지고 공수를 해가지고 이제 PD 방에서 감독님 이번에 저기 그러면 회식 2차는 홍어를 먹을 텐데 어디서 할까요? 아무래도 감독님 방이 제일 넓으니까 좋겠죠? 네 방에서 먹어. 그래서 우리 PD 방에서 먹는데 PD가 진짜 깔끔한 사람이야. 네. 깨끗하게 하고 신나게 홍어를 먹어서 한 5-6명이서 신나게 홍어를 먹었는데 우리 PD가 깨끗하니까 이거 막 페브리즈 뿌리고 닦고 쓸고 세고. 막 다 했어. 네. 다 했는데도 복도에서 개방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나. 오리지널 홍어는 홍어는 진짜 다 세더라고. 세요. 그게. 홍어는 진짜 예. 세요. 자, 하정우 씨의 절친으로 나오면서 모든 씬에서 함께 했잖아요. 네. 네, 호흡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어떻게 해도 다 받아주는 느낌이라. 아, 인스타 보니까 그거 붙임머리 올리셨더라고요. 네, 저런 머리는 처음 스타일링 해보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우리가 그 작품에서도 느꼈는데 숱이 많아요. 아니 극비수사에서 그 약간 펌하신 머리도 네. 되게 풍성해 보이시던데? 그 좀 빠지긴 했죠. 그때. 아 그래요? 아니 8년 전이니까. 아 그러면은 그 일단은 비즈니스맨 하정우 씨한테 의지하고 사업을 제안하셨잖아요. 네. 실제는 어떠세요? 아유, 저는 아 저거 하면 좀 사업을 괜찮겠는데? 싹 말아먹기 좋습니다. 아 수완이 없으세요? 전혀? 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건 있는데 네. 일단 이런 쪽으로 가면 약간 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쇼핑몰 뭐 이런 것도 막 해보고 했는데. 쇼핑몰이요? 예. 아 죄송하지만 어떤 쇼핑몰이었는지. 너무 시기상조였어요. 그 막 아줌마들한테 명함 돌려가면서 그냥 이거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컴퓨터로만 클릭만 하면 장을 대신 봐주는 거다. 와 좋은 서비스인데. 사업 아이템으로는 앞서갔네요. 그게 한 15년 전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아줌마들이 아이고 물건을 보고 사야지 어째 그래 사냐고 막. 그것도 그러네. 그분들 그때도. 말도 맞네. 그쵸. 안 통해요. 그때만 해도 그럴 때였어요. 네, 식자재 뭐 이런 걸 해보려 그랬는데 네.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게 이렇게 아직 좀 장벽이 있었네. 그치. 내라면은 이렇게 주문하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해서 했는데 주방의 어머니들은 배추는 달라. 실한지 알이 꽉 찼는지 이걸 보고 사고 싶으신 그러니까 거죠. 이게 뭐냐면 그치, 무 그치. 하나 사도 얼마나 무가 맛이 달라. 그쵸 맞아요. 네, 이번에 그 피렌체 그 TV에 보다가 피렌체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오빠 이번에 피렌체 갔을 때 곱창 먹었어? 응. 피렌체 곱창 되게 유명하거든. 근데 옛날에 그 여자친구랑 98년도에 그 피렌체 처음 가가지고 네. 우연히 피렌체 곱창을 본 거예요. 네. 양념 곱창이야. 어. 돼지 양념 곱창인데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갈 때 우리 와이프한테 은희야, 내 오빠 옛날에 여자친구랑 가서 보니까 거기 엄청 곱창이 맛있더라. 오빠 거짓말 좀 하지 마. 피렌체 곱창이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푸드트럭에서 곱창을 파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근데 이번에 갔더니 없어졌더라. 없어졌어? 곱창 버거 있는데 그거는 별로야. 아니 현복식 씨가 어리둥절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가 홍어 얘기를 하다가 수리남 얘기를 하다가 홍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렌체 곱창 얘기까지 지금 어리둥절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영화 얘기를 하다가 산으로 간다는 시내 마운틴입니다. 네. 자, 타이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원래는 구구단 잘 하시는데 수리남에서 또 화제가 됐던 장면 가운데 구구단 하정우 씨랑 주고받는 장면은 네.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셨거든요. 7, 8회? 아, 두 분이 한번 해봐요. 드라마 있으면 이랬잖아. 이게 영향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 할 때는 법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어보더니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아, 옛날에 하이에나. 법전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죠? 이제 보는 사람마다 7, 8 속으로 아, 너무 웃기다. 가는 데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니까 아, 그때마다 진짜 답은 하나예요. 이름도 몰라요. 7, 8 너무 웃기. 아, 그러고 보니까 드라마 김혜수 씨랑 나왔던 하이에나에서는 변호사 역할도 하셨는데 아, 그때 아무도 그럼 이거 민법에 이건 어떻게 돼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 드라마가 거의 최초로 수트를 입고 나오신 역할 아니었어요? 네네네. 깡패 수트 말고 처음이었죠. 네, 그렇죠. 건달 수트 말고. 아니 네. 이게 되게 설레었었겠다, 그죠? 우리는 내가 안 맡아봤던 역할을 맡은 거잖아. 네, 좋았어요. 좋죠. 네. 우리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송강호 배우, 네. 뭐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네. 뭐 섣불 그냥 때려, 뭐 이랬던 그런 분이 나중에 영조대왕을 하고. 얼마 전에도 또 유해진 씨가 조선 임금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또 다른 것들을 막 도전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관객으로서도 나는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막 계속 뭐 어떤 뭐랄까 선입견을 깨고 장벽을 깨고 막 맞아요. 나간다는 게. 아, 그리고 현복시 씨는 사실은 이 하이나에서 지금 제가 하이나에 나왔던 거를 다시 복귀하고 보니까 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 모습, 그다음에 또 DP에서의 모습, 그다음에 또 세자매에서 장윤주 배우의 그 남편으로 나왔을 때 네. 모습이 다 달라요, 사실은. 오늘은 안 달라요. 오늘은 그냥 현복시 씨 같아요. 라스에 나오셨을 때 모습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현봉식 씨의 인생 봉우리를 올라와 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현봉식 배우에게 큰 영향을 끼친 현봉식의 인생 영화 토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야, 자, 인생 영화 어떤 건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1999년에 나온 로맨스 영화 노팅힐입니다. 야, 이렇게 작품만으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네. 진짜 이걸 먼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인생 영화이신지. 진짜 저는 완전히 그냥 장르물만 보던 학생이었어요. 장르물이라 그러면 그냥 범죄 액션물이나 액션, 뭐. 그런 거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네네. 그런 거 보고 애니메이션요? 뭐 디즈니? 디즈니 만화동산 매일 아침같이 아, 만화동산. 뭔가 눈앞에 화려한 게 아니면은 약간 영화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그런 학생이었어요. 네네. 근데 절친한 친구 삼촌 댁에 놀러 가가지고 이 약간 어거지로 보게 된 거죠. 노팅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제 영화관을 완전 깨부셨어요. 이렇게 뭐 여운이 남고 뭔가 영화가 이런 사랑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고 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이 작품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좀 이렇게 변주가 가능하구나. 이게 사실 신데렐라 얘기예요. 남녀를 바꾼 거야. 네, 나 신데렐라 얘기 남녀를 바꾼 거거든요. 바꿨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에서 큰 그 쉽게 말하면 빚을 진 영화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시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잘 붙을 줄 몰랐어요. 이 제작사 어디인지 알지? 워킹 타이틀. 그 영국 제작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게 프렌치 키스. 그리고 이거 넘기는 건 뭐죠? 그죠? 러브.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 그리고 또 새벽의 황당한 저주. 빌리 엘리엇. 그리고 또 레미제라블.
오. 플라이트 93. 오. 이 회사는 정말 하이 고퀄. 어. 네,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시지 그랬어요. 그래 내가 비보 와가지고 너무 후회해. 방금 전까지 감독님 너무 재밌으신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가 네. 방금 이 얘기 하시는데 멋있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작전 성공, 작전 성공. 오케이. 현봉씨 네. 눈에 들었어. 자, 맞습니다. 살짝 소개를 하고 갈까요? 1999년에 나왔던 영화고요. 로저 미첼 감독, 줄리아 로버츠, 휴 그랜트가 주연을 맡은 영화죠. 당시 줄리아 로버츠가 33살이었고요. 휴 그랜트는 이제 40살에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국에서 제작한 영화 중 가장 큰 수익을 달성한 영화기도 하고요. 2000년 당시 영국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영국 아카데미 최고 관객상, 엠파이어 최고 영국 영화상, 최고 영국 감독상, 나무주연상 등을 받은 그런 영화죠. 이거 뭐 스포가 안 되는 손에서의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를 하자면 감독님? 영국 노팅힐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사는 평범한 남자 윌리엄 태커. 윌리엄 태거로 알고 있는데. 태거요? 태거. 네. 알았어. 윌리엄 태거가 휴 그랜트죠. 자신의 서점에 찾아온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애나 스콧, 네. 줄리아 로버츠시죠. 네. 과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 코미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감독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리고 신데렐라의 어떤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또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이 나왔던 네. 네, 그 영화도 모티브 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영화가 로마의 휴일 마지막 장면을 약간 오마주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도 마지막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접견하는 그쵸. 장면에서 영화를 보면 저게 나라면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네. 그러면 휴 그랜트가 나였다면 이런 생각도 하셨나요? 저는 스파이크가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거 그때 배우를 꿈꾸던 시절이에요? 아니면은 그 역할 너무 멋있었어요. 그 여기서 사고뭉치였는데 그쵸. 중간중간 계속해서 주인공이 고뇌할 때 도와주고 뭔가 차 막힐 때 그걸 해결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맞아. 사고뭉치가 멋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스파이크는 휴 그랜트의 절친. 그리고 이제 그 스파이크가 되게 한심해 보이는데 의외로 인생을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네. 어려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거든. 네. 근데 사실 그 단순한데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파이크란 캐릭터가 빠졌다면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안 됐을 거야. 맞아요. 그죠 스파이크와 그리고 그 주변의 친구들. 그렇죠. 그 친구들의 캐릭터가 되게 잘 그 살았던. 남녀 주인공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파이크는 기억이 났어요. 계속해서. 맞아요. 나도 스파이크는 기억나요. 스파이크는 나도 기억나. 근데 거기에 나온 배우가 굉장히 상당히 또 이렇게 멀끔한 배우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킹스맨도 나오셨고. 킹스맨이 나왔어.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뭐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도 그 주인공으로 나왔었어요. 무슨 박사 역할인가로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이름 네네네네네. 때문에 캐스팅됐나? 스파이더맨. 자, 이 영화는 각본을 쓰는 리차드 커티스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요. 아 근데 요거는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친구들하고 쉽게 말하면 옛날 그 중마고우들 네네네네.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네네네네. 이 새끼 이 새끼 냄새나 뭐 어쩌고저쩌고 네. 술 막 먹는 자리에서 야 좀 이따 손님 하나 오기로 했는데 띵동 그래서 물 딱 열었는데 진짜 줄리아 로버츠 같은 사람이 오는 거지.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다른. 그거는 그 발상의 어떤 그 신선함은 느껴지네요. 네네네네. 자, 첫 장면부터 되게 강하죠. 그 가장 유명한 OST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가 깔리면서 영화 배우, 그 영화상의 유명 배우 애나 스콧의 이 필모가 쫙 지나가면서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실제 줄리아 로버츠의 필모를 따다가 쓴 거라고 합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이라는 유명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실제 줄리아 로버츠의 과거 영상을 모아서 그 오프닝에 싹 사용을 했다 그래요. 이게 보면 뭐 그런 거예요. 로마의 휴일은 공주잖아요. 네. 공주는 우리와 신분이 너무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감히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과 만나는 걸 상상도 못하는데 그러면 현대의 공주는 누구냐? 네,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가 공주인 거지. 그치. 그래야 꿈 같은 일이라니까. 맞아. 그렇죠.
그러면 현봉식 배우가 이 영화를 쭉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었어요? 이제 명장면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우리 현 배우의 기억하는 명장면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친구들하고 처음 이제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몰라보는 그런 장면이 아 예. 재밌어서 설마 이 사람이라고 예. 생각을 못하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윌리엄한테 키스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었던 애나가 윌리엄을 기자회견장으로 불러들였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윌리엄 동생 생파에 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네. 거기에서 즐기는 친구들과의 파티.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보잖아. 처음에 와가지고 다 알아봤는데 네. 이 친구가 못 알아보고 이 친구는 펀드 매니저 같은 걸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그 애나 직업이 뭐예요? 아 배우예요. 배우예요. 아 내 친구도 배우인데 진짜 그거 돈 못 받던데 아, 어렵던데? 얼마나 벌어요? 그랬더니 한 뭐 200억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그때부터 이렇게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다가 한 조각의 케이크 남았어. 근데 이 케이크를 누가 가져갈 거냐? 불행 배틀. 불행 배틀을 하죠. 음. 그런데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갑자기 거기에서 자기는 다 늙어가고 있고 여배우로서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 이제 그게 진심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휴그랜트가 인정할 수 없어요. 마지막 조각 케이크 당신은 거 못 주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유쾌하게 넘어가는 씬인데 요거 한번 이 장면부터 보죠. Last film you did, what did you get paid? $15 million. Right. So that's fairly good. 그렇지. 최근 수입이 얼마야? 최근 영화 얼마 받았어요? 근데 이 코미디를 진짜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미디라고 우리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뭔가 상황은 만들어져 있고 그쵸. 자연스럽게 힘을 뺀 코미디잖아 저런 거. 예. 잘 만든 코미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장면도 아주 기가 막히는 명장면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애나 스콧과 윌리엄 테커가 처음으로 만나죠. 노팅힐에서 작은 여행 서점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료했던 일상에 슈퍼스타 애나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나타났는데 와 너무 터프한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1차로 눈이 마주쳤고 2차로 오렌지 주스를 사서 가는 길에 어깨를 부딪히죠. 셔츠에 묻었죠. 오렌지 주스가 묻어서 죄송하다고 우리 집 바로 여기 앞인데 여기 닦고 가시겠냐고 해서 이제 파란 대문을 하고 있는 집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네. 거기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키스를 하잖아. 그래 난 그게 좀 애나가 초반에는 좀 그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노.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지? 이게 이제 사실 네. 첫눈에 반했다는 거잖아. 사실 둘 다 첫눈에 반했는데 우리가 이제 휴그랜트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애나가 예측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자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을 가지고요. 친구들과 파티 이후로 잘 되나 싶었으나 애나는 남친이 따로 있었죠. 맞아. 이것도 너무 슬펐어. 제가 5분 후에 올라오세요 하고 호텔 앞까지 갔는데 그렇게 되고 둘의 관계는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나 근데 그 남친이 또 알렉볼드윈. 날래벌리에 나와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느끼한. 아나부인의 느끼한 마초 같은. 그런 사람. 네. 자 둘의 관계가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 싶었는데 애나의 과거 영상 그 포르노 사건이 터져요. 가난하던 맞아요. 시절에 찍었던 몇 개의 영상이 다시 이제 막 난리가 나면서 윌리엄을 찾아왔고 윌리엄이 위로를 해주죠. 실제로. 그리고 또 뜨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가장 매력적인 역할이라고 해주신 그 스파이크가 또 이거 큰 실수했죠. 흘려가지고 파란 대문집 앞에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듭니다. 스파이크 의상 너무 멋있잖아요. 네. 정말 저것은 말이 정말 빤스라고 부를 만한 옷이에요. 팬티가 아니야. 저건 팬티가 아니에요. 저런 것도 네. 있었네요. 팬티에 엉덩이 한쪽이 말려 올라가 있었네요. 여기서 스파이크 너무 웃기잖아. 포즈를 취하죠. 갑자기 몰려든 기자들. 너무 웃긴데 오버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네, 딱 적당히. 왜냐면 캐릭터가 잡혀 있으니까 저럴만 하다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여기가 이제
팝스타와 일반인의 비밀 연애잖아요. 이게 예, 스토리가. 예. 그래서 사람들이 더 뭔가 호기심을 갖고 또 가슴 떨려하면서 본 것도 어떤 사람은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연예인 입장에서 보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현봉식 씨는 비밀 연애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반인으로 30살까지 살다가 이제 배우를 시작했고 원치 않은 관심도 받는 상황이 됐는데 누군가 사귀게 된다면 이 원치 않은 관심도 당연히 퍼질 테고 네.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된다면 제가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각자 개인의 일상 자체가 낱낱이 공개된다는 거는 그건 개인한테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과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하다 보면 싸울 때도 있는데,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가서 뭐 밥을 먹는데 그날 좀 싸웠다고 쳐봐. 밥을 굳은 표정으로 먹고 있으면 쟤네 싸웠구나. 아, 그런 거 자체가 마치 그 뭐랄까 현미경 위에 내가 올려져 있는 기분이라면 나는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연예인들이 뭐 할 때 나는 야 무조건 비공개로 해. 너가 걔랑 결혼할지 아닐지 모르잖아. 헤어지게 되면 걔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치명타를 입을 거야.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할 거야. 너의 연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난 남들에게 그 둘은 너무나 슬프고 가슴 저린 사랑이지만 남들에게는 그냥 가십거리가 되는 것도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그 유승수 씨가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누가요? 유승수 씨, 유승수 배우 씨? 유승수 씨가 자기는 꿈이 뭐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고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 너무 이해가 되지. 진짜 명언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은지도 모르고. 네. 네. 이상입니다. 정리가 깔끔하시네요. 깔끔하죠. 오늘 유독 아까 현봉식 배우가 그 영화사에 대한 필모를 쫙 감독님 얘기하고 나서 달라 보인다는 이유에 유독 정리 멘트를 많이 하시네요. 조금 더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자, 다음 명장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예나가 떠났습니다. 그렇죠. 취재진한테 발각이 됐고 크게 싸움이 있었고 예나는 떠나버리죠. 그렇게 떠난 이후에 윌리엄은 헛헛한 마음을 달래며 이제 동네를 거니는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동네를 걸어가는 동안 여름이 가을로, 가을이 겨울로, 또 겨울이 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장면도 참 눈을 못 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가 99년도에 개봉이면은 98년도에 제작을 했을 거예요. 네네. 사실은 CG 기술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예요. 이거는 휴그랜트가 실제로 저 의상을 입고 하루 만에 촬영한 거고요. 나머지는 CG로 다 바꿨다 그러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인물만 미리 따놓고 네. 거기 이제 공간들을 따놓고 인물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CG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쵸. 옛날에는 CG가 화려한 거, 우주 전쟁, 뭐 스타워즈, 뿅, 광선검, 뿅 이런 거가 위주였는데 네네네네. 요즘에는 CG는 무조건 가장 진짜처럼 보여야 되는 거.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어디가 CG인지 못 찾는 게 오히려. 목표. 맞아요. 네. 네. 그럼 우리 현봉식 배우는 네. 센치해지거나 약간 좀 그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하세요? 약간 집돌이라 가지고 웬만하면 집에서 다 등산이나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누가 가자면 가는데 왠지 그것도 약간 예상을 깨요. 되게 잘 돌아다니실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요, 저는 집에 있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요? 집에 있으실 것 같고 약간 어떤 산의 정복자? 정복이란 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약간 쉘파 역에 어울리는. 쉘파. 나는 그러니까 그 등반가보다는 등반가를 도와주는 쉘파. 네. 사실은 가이드 안내자.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은 쉘파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그저께도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이야. 그렇죠. 심지어 막 여기 산소 마스크 막 끼고 막 영국 사람들 막 올라갈 때 이 사람은 그냥 가거든. 맞아요. 그것도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맞아요. 그 사람이 훨씬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시네마운틴의 쉘파 역할을 맡고 있고 정복자는 여기서 이 감독님이 네, 해주시는 거고. 네. 현복 씨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배우 친구들 만나가지고 카페 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맛집. 예. 카페에서 주로 그러면 즐겨 드시는 메뉴는
그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 그러면 가보셨던 카페 중에서 좀 여기는 또 와야 되겠다. 자주 가게 되는 곳 추천 카페 있을까요?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가지고. 네, 어디예요? 부산에 네. 해인이라는 카페인데 숨어 있어요 카페가. 그리고 왜 시크릿 가든에 뭐 약간 비밀스럽게 네. 약간 정원 있는 안에 정원들처럼. 있는 그런 느낌이야. 오, 바다뷰네요? 네. 너무 예쁜데? 이건 띵동해. 우리가 못 간단 말이야. 방송이 나가면. 근데 우리가 너무 못 예뻐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가실 때마다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 저런 데가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네. 송도 바닷가도 쫙 보이고 네. 대신 여름에 가면 모기가 많아서 그렇지. 야외 테라스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디저트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아니요? 딴 데 같은데. 딴 데요? 그래요. 너무 흥분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명장면입니다. 애나가 영국을 떠나는 날 윌리엄은 애나의 고백을 거절하죠. 같이 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싫다, nope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급 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거 같아? 어떤 거 같아? 했더니 나라면 잡겠어. 회계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있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인 것처럼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애나에게 자신의 용서를 빌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 근데 이 진짜 로맨틱하죠. 기자 회견장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Just wondering if it turned out that this person. Thacker. His name was Thacker. Thanks. Just wondered whether, if Mr. Thacker realized he'd been a daft prick and got down on his knees and begged you to reconsider whether you would, in fact, then reconsider. Yes, I believe I would. Yes, I will. That's very good news. The readers of Horse and Hound will be absolutely delighted. 기자회견장 이게 중계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친구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고. Dominic, if you'd 그리고 like 이 to ask your 앞에 question 질문을 again. 했던 Yeah? 기자에게 다시 Anna, 질문해달라고 how long are you 하죠. intending to 영국을 stay 올 here in 거냐. 영국에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있을 물어보죠, 거냐? 기자가. Indefinitely. 이제 사람들이 이 얘다. 휴먼의 정체를 그래. 알지. 뭐야 이거 기자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딴 영화랑 다르다. 왜냐면 보면 말을 못 하겠네. 20년이 넘은 영화인데 아직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아니 진짜 현봉 씨 덕분에 저희도 현봉식 덕분에 왜 갑자기 말을 놔요? 현봉 예, 씨. 누나니까 그래도 되죠. 현봉 씨라고 했어요. 그래? 씨가 이제 약간 이제 어. 너무 좋은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네. 진짜. 아이가 그리고 이게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뭐 우리 다 알겠지만 영화는 마지막 10분이에요. 마지막 10분에 뭐 어떤 걸 주느냐. 막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는 모두 마지막 10분을 위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10분을 딱 끝나고 크레딧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극장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화장실에 갑니다. 그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수많은 반응들이 있어요. 이 영화 네가 보자고 했지 개야. 시작해서 화장실에서 끝나. 그 영화는 화장실에서 끝나요. 이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엉덩이 못 대죠. 못 일어나는 이 영화 못 돼. 영화지. 못 일어나는 못했어. 영화지. 그리고 이게 딱 이게 왜 후반전 연출이라는 게 뭐냐면 연기에 대한 거, 막 커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 다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다 편집을 했는데 마지막 마에서 얼마만큼 이 대답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막 쪼이게 만들어 있단 말이지. 왜 대답하지 않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컷이 분배가 된 다음에 이 음악을 언제 시작할 건지. 그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가. 아마 몇 군데 깔아봤을 거예요. 이 대사 앞에, 그치, 저 대사 그치. 뒤에. 타이밍도 봤겠죠. 충분히. 이상입니다. 오늘 정말 모처럼 감독님으로서의 면모를 많이 어필하셨어요. 아니 현봉식 씨가 한번 뭔가 소스를 줬어요. 내가, 감독 같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봉식 씨도 영화 배우를 꿈꾸기 전이라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영화 내가
봤던 정보랑 완전 다른 장르인데 너무 재밌고 여운이 남는다 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때 좀 약간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들이 몽글몽글 올라오셨나요? 아니면 그때 연애 중이셨을까요? 중학생이었. 잠깐만. 2000년. 그러네. 중이. 중2 때. 아 그렇군요. 아 당연히 저는 막 이렇게 왜 성인 때 봤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도 당연히 성인 때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중학교 때 어린이의 뭔가 그런 편향된 영화관 자체를 깨부순 게 영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 화려한 것들을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만 본다고 막. 아 그러니까 아 맞다 그때 만화 본다고 하셨지. 디즈니 명작 만화. 아. 이렇게 로맨틱한 게 내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영화가. 다시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는지? 존경할 만한 여성분이 이상형입니다. 존경할 만한. 존경할 만. 존경할 만한데 70이야. 집 째려보는 거 맞죠? 야 지금 아 나 이 눈빛 어디서 봤는데 잠깐만. 솔직히 어디 현봉식 씨가 작품이었더라? 어디서 봤는데? 현봉식 씨가 지금 짝 째려볼 때 좀 네. 나왔어. 뭐가? 찔끔했단 얘기야. 네. 뭔가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감정을 연기해야 될 때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세요. 네. 아 좋습니다. 자 네. 시네마운틴 인물열전 현봉식 편, 현봉식 배우의 인생 영화까지 덕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네마운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또 재미난 코너죠. 촬영 장면 맛집. 현봉식 씨만 알고 있는 맛집 하나를 추천을 받고 있는데 네. 파주 조이마당 세트장 근처에 네. 꺼먹돼지라는 이거 이름은 정확히 안 나가죠? 이름은 정확히 나가면 안 돼. 왜? 오빠 가야 되니까? 우리가 못 가잖아. 아 꺼먹돼지? 이 집은 뭐가 특징인가요? 제육이랑 저런 불고기 같은 게 나오는데 되게 맛있어요. 되게 신선하고 아 고기가 예. 연탄불로 굽는지 아무튼 안에서 사장님이 초벌해서 나온. 초벌해서 다 구워서 나오거든요. 비주얼 보니까 맛있어 보이네요. 삼겹살도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초벌해서 주면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여기서 막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제대로 구우려면 초벌로 해가지고 앞을 탁 익히고 안을 이제 슬슬 우리가 그쵸. 하면서 익히고 뭐 이렇게 해야 맛있잖아요. 이게 네. 촬영 끝나고 뭐 술 한잔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촬영 도중에 잠깐 밥 먹으러 가서 되게 만족감이 좋은. 우연찮게 왔는데 맛있다. 이 정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자 이렇게 현봉식 배우야 등반을 끝냈는데 이제 아까 살짝 로맨틱 코미디 찍고 계신 거 외에도 많은 작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어떤 작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찍어놓은 게 많아요. 간지다 간지. 찍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올해 거의 그냥 혼을 갈아 넣다시피 찍은 게 경성 크리처고요. 아 경성 크리처 영화인가요? 아니요, 넷플릭스 드라마. 총 시즌 1, 2 해가지고 20부작 이거 예정이고. 제작비가 엄청 들었던. 한소희 씨, 박서준 씨, 뭐 위하준 씨 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군요. 자 그리고 또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요? 지금 디즈니 그거 나오는 거 있어요. 네. 형사록. 아 형사록. 형사록을 하셨구나. 거기 경수진 배우도 나오고. 네네. 알겠습니다. 형사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오늘 뵙고 싶은 분들 만나가지고 네. 약간 좀 걱정했거든요.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죠. 되게 감독님 되게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즐겁게 수다 떨다 가는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수다를 좀 특히나 감독님이 너무 많이 떠셔가지고 네. 현봉식 배우의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따로 봬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현봉식 씨. 나는 현봉식 배우가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현봉식 씨또 술은 못 하시지만 네. 그래도 또 술자리는 네, 술자리 즐겨 네. 하시잖아요. 안주를 많이 탐합니다. 좋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주와 좋아요. 사이다를 준비해서 네.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시네마운틴 현봉식 편, 시네마운틴 팟캐스트, 유튜브 시네마운틴 정주행 채널에서 들을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편집본은 비보TV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현봉식 배우의 차기작들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네 마운틴. 마운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